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비과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비과전자 최근에 골파기까지 한번 한 다음에 요렇게 지금 꺾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바로 이 비과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추가적인 상승세 더 예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과전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공시사항에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비과전자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비과전자 이전에 3연속 상한가를 가는데 실패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 이어나가 보면서 이렇게 시원한 3연속 상한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3연상이라고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또다시 한번 증명되는 상황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량으로 인해서 개인분들은 싹 다 팔고 도망가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3연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개인분들이 이 영상을 추천받아 보시면서 내가 오히려 매수할 때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비과전자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비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떤 내용의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소규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자, 우리가 이미 금요일장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왔었던 내용의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돼서 비과전자가 상한가를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비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것이 이미 1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상생협력 돼 있어 기술혁신 부문상 우수상을 수상했었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비과전자의 기술력과 마찬가지로 이 비과전자를 사실 뒤에서 주무르고 있었던 것은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들의 물량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들의 물량이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 바로 보시다시피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의 공시가 바로 5월 21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13회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상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장일이 6월 2일로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행한 주식수가 보시다시피 600만 주로 찍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 45억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환가액보다도 한참 벌써 지금 주가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세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제가 전날 영상에도 바로 보시다시피 5월 21일 날 영상에서도 비과전자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진행해드리면서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인데,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5월 21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비과전자 오히려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력 평단선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를 적극적인 매수 찬스를 삼아감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바로 세력들과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비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앞전에 이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멀쩡히 잘 나가던 주가를 어거지로 눌러가면서 한번 골 파줘놓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내봐주면서 연이어서 상승세를 보여주나 싶었었던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꺾어서 올라오면서 개미 털기를 한 차례 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좀 됐었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연이은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줬었던 휴림로봇의 케이스를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휴림로봇의 비유까지 들어봐 드리면서 이렇게 골파게 하는 구간은 무엇이다, 바로 여러분들 이 개미털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개미털기에 안 당하시는 분들과 한번 털려나간 다음에 다시 상따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완전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 전환사채 세력주들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기 이전에 지금 이 비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상태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가 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까지 수년화해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6월 1일까지 수년화해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상한가를 닫고 나서 연이은 상승세가 화요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봉은 명백하게도 출현을 해줬었고, 이 구간에서 흔들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회피할 수 있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도 노려갈 수 있는 비과전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틀 동안에 40% 이상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투자 경고를 회피하면서 올라갈 확률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연이은 상승세가 나오면서 정말로 미친 듯한 폭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덤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구간이 진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수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자 하는데, 바로 이 구간이 제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과전자의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매집이 있었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상승시키면서도 눌러봐주는 자리를 연출시켜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시키는 패턴이 1번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바로 이 제형솔루텍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전환사채 물량을 상장하면서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때 이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견인해 주다가 투자 경고를 보내버리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줘 놓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전환사채 물량을 두 차례나 걸쳐서 소화를 해줘 놓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올려버렸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상장될 수가 있었던 엔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그냥 다짜고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서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던 전환사채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넘어서 한참 이전까지도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비과전자의 지금 구간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깔끔하게 상한가를 마감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만큼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흔들면서 어떤 것을 피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목 매수 타점 오히려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바로 이 6월 1일 전까지 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 사실상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요, 바로 보시다시피 6월 1일이라고 하면은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거래일 수로 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권리 매도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화수목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에서 눌러봐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상승시켜버리면서 연속적인 미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요,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전환사채를 싹 다 팔고 도망가면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만 이렇게 계속 빠지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바로 이 비과전자다 보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비과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받아보셨냐면요, 자, 이 구간에서 비과전자가 이렇게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5일선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의 3월 18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비과전자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8일날 비과전자를 148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4월 16일 날에는 윗꼬리 음봉, 그러니까 시가 이탈 패턴을 지켜보면서 7,30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이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5월 4일 날에 빛과전자를 5,09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나리오별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얽혀있는 이 빛과전자다 보니까 특히나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연속적인 상승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윗구간에서 덤피가 오고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빛과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준비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살펴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퀴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빛과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빛과전자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왔었고 세력 평단선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구간을 이탈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돌려봐주는 흐름을 만들어줬었던 빛과전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력들 입장에서는 연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전환사채 물량을 팔고 나갈 때는 정말로 미친듯이 먼저 폭등을 보여준 다음에 전환사채를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팔고 다시 한번 반등하나 싶더니만 계속 내려가는 이런 패턴으로 과연 매도를 하고 떠날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세력들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가가 높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거래 정지가 있었던 구간까지도 넘어가면서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바로 이 빛과전자를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은 바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기대감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제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1.6T 광트랜시버 하반기 매출 발생이라는 기사가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사로도 선정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의 이 썰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런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환사채 세력들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SK인수 썰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써놓고 나서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SK인수가 했다라는 말입니까? 안 했다라는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썰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과전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충분히 이런 내용의 이슈를 터트려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의 시나리오별로의 우리가 이 대응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으면서 급락 사태도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6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의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빛과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빛과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